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7월 둘째 주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시황 및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상해 종합지수의 흐름을 보면 7월 10일 0.22% 상승, 11일 0.55% 상승, 12일 0.78% 하락, 13일 1.26% 상승, 14일 오늘은 오전장 강보합이었습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증시 등락 배경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상해 종합지수가 0.22% 소폭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면에서 6월 CPI와 PPI가 전월 대비 모두 하락해서 투심에 좀 안 좋았지만 정책면에서 7월 10일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에서 부동산 시장 평온 건강 발전 지원 정책 기한 연장 관련 통지를 발표해서 분위기 완화에 다소 긍정적이었습니다. 7월 10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이 부동산 시장 평온 건강 발전 지원 정책 기한 연장 관련 통지라는 정책은 작년 11월 11일 인민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평온 건강 발전에 대한 금융의 지원 작업을 잘하도록 하는 통지라는 정책에 대한 기간 연장 정책인데요. 원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데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서 7월 11일 상해 종합지수 0.55% 상승, 11일 경제지표면에서 6월 M1, M2 신규 대출 등 금융지표가 발표됐는데 M2와 신규 대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정책면에서 7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6개 정책을 심의 통과했는데요. 각각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 및 신발전 구도 촉진에 관한 의견, 농촌개혁 심화 시행 방안, 에너지 소모 이중 통제의 탄소 배출 이중 통제로의 점진적 전환 추진에 관한 의견, 고등교육과 과학연구기관 보수제도 개혁 시범에 관한 의견, 석유 천연가스 시장 체계 한층 강화 및 국가 석유가스 안전 보장 능력 실시 의견, 전력체제 개혁 강화 및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이 6개 정책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7월 12일 상해 종합지수 0.78% 하락, 중국은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고 미국 현지 시간 7월 12일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정책면에서는 정부 일간지인 인민일보에서 고품질 충전 인프라 체계 구축 진일보 강화라는 제목의 논평이 나오는데요. 이는 지난 6월 19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고품질 충전 인프라 체계 진일보 구축에 관한 지도 의견이라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7월 12일 리창 총리가 플랫폼 기업 좌담회를 주최했는데요. 美团、小红书、海智在线、货拉拉、阿里云、徐公汉云、抖音、智联招聘등 플랫폼 기업의 대표가 출석해서 발언했고拼多多、京东、欧智云商、boss直聘、航天云网、가오스 등 기업 대표들은 서면 발언을 제출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리창 총리의 발언 중 일부만 발췌하자면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앞을 바라보며 내공을 다져서 힘내고 성장의 고민 타파에 노력하길 바라고 발전을 견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제 경쟁에서 실력을 과시하길 바란다. 실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류 인터넷 플랫폼을 더 개선해서 내수 잠재력을 한층 더 자극하며 공업 인터넷 플랫폼을 대거 발전시켜서 중소기업의 혁신을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7월 13일 상해 종합지수 1.26% 상승, 미국 현지 시간 7월 12일 발표된 미국의 6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7월 13일은 글로벌 증시가 대체로 일제 상승한 가운데 중국과 홍콩 증시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13일은 중국 증시 장중에 6월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수출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좀 확대되는데 이는 주로 기저효과 외에 재고 요인, 해외 수요 둔화 때문인데요. 해외 수요 둔화 중 특히 선진국의 제조업 PMI가 이미 9개월 연속 50 기준선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3년 3월 수출 지표의 의미라는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지역별 비중이
EU 15.3%, 미국 14%, 거기에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홍콩, 대만까지 합치면 51.8%를 차지하고 그 외에 신흥국이 45%를 차지했는데요.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과 유럽 합산 기준이 32.7%라서 이미 신흥국이 미국 플러스 유럽 합산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동남아와 1대1로 연산 국가양 수출이 늘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대부분 나라의 수출 둔화세는 불가피하지만 중국의 경우 수출 지역의 다각화, 분산화, 특히 신흥국과 1대1로 연산 국가향 수출이 점차 포인트가 되어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무역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 면에서 지난 7월 10일 중앙네트워크 안전과 정보화위원회 등 7개 정부 부처에서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이라는 규정이 통과됐고 7월 13일 오후에 대회 발표했고 시행은 8월 15일부터입니다.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에서는 생성식 AI에 대한 감독관리 원칙, 기술관리, 서비스 범위, 관리감독 검사 및 법적 책임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7월 14일 오늘은 오전장 기준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0.29% 상승, 심천성분지수 0.02% 상승. 오늘은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 금주부터 상장사들의 반기실적 잠정 공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3일 오후에 발표한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은 중국 현지 시간 7월 13일 오후 3시, 즉 중국 증시 장 마감 시간에 발표한 거라서 7월 14일 오늘 증시에 반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테마주 중 챗GPT, 데이터 안전, 빅데이터 테마주가 4%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AI 컴퓨팅 등이 3%대 상승했습니다. 네, 7월 둘째 주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시황은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이번 주는 6월 CPI와 PPI, M1, M2 신규 대출 등 금융지표 그리고 수출입 지표 등이 발표됐고 다음 주는 7월 17일 3대 실물 경제 지표와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나중에 시간 봐서 6월 경제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찐중투였습니다.